조성은 처장님, 예. 7월 31일 전체회의 때 투표가 약 7, 8회씩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방통위 현장 검증에서는 또 8, 9회라는 질의에 또 수긍을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정확히 확인하셨죠? 이후에. 8, 9회요? 7, 8회입니까? 8, 9회입니까?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 투표용지가 남아있을 텐데 세보면은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 안 하셨어요? 안 하셨군요. 넘어가겠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로 의결된 임무영 씨가 이진숙 위원장,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위원장의 변호사였던 사실은 지금은 확인해 놨습니까? 그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뭐 확인했습니다. 적절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김동률 교수, 아까 그 허위 이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서강대 언론대학원 이진숙 위원장이 다닐 때 교수였던 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그것도 그때 질의 드렸던 거예요. 왜 질의를 했는데 확인을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KBS 이사로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이미 한 이인철 변호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관련 소송의 대리인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임했습니까? 방통위의 대리인인데. 그 직무대행께서 아마 지시를 하셔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입장은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처에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개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사무처가 그런 거 의견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사무처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니까. 자, 오정환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국회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 인사를 거론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연봉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죠? 예. 그때 이제 질문하신 취지가 본인이 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에 어떤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조금 전에 전웅희 증인께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월급을 깎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꺾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직후에 제3노조, 지금도 제3노조 위원장이신가요?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네. 거기서 바로 그 월급과 관련된 질문을 천박한 인식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죠? 제가 쓴 건 아닌데요. 네. 뭐 제3노조 성명뿐이겠습니까? 프레시안에도 최민희 위원장님의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잠깐 세워주세요. 볼륨 조정하시고요. 잠깐 세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5월 10일 우리 참고인께서 취재센터장이셨을 때 그 노사협의회인지 단협장인지 그때 참석하셨죠? 그때 있었던 노조 측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쫓아내셨어요? 쫓아냅니까? 제가 다 배치한 거지. 아니, 기자들을 스케이트장 관리시키고 이런 게 그 기자들한테 시키는 게 그게 공정보도고 의지고 노동조합 상생하자는 거예요. 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에 따라 배치한 거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를 기사 쓰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후배들이. 이건 있어요. 기자라 한들 기자가 우린 보시피스 한거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괜히 무수히 들었는데요. 예. 그럼 굉장히 잘합니까? 그런 일들을 협찬 따라다니는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까? 잘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무슨 뭐 입사한 순간에 자원급제한 줄 알고 정말 2010년 파업 전에 정말 그 눈 뜨고 못 뿌린 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봤어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춰가지고요. 쫓겨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겨납니까? 월급을 꿨습니까? 회사 어떻게 나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MBC 상황을 비판하고 오정환 참고인 같은 분들 불러서 그런 쪽으로 대답을 유도하고 그런데 좋아요. 근데 그래서 되돌리려는 체제가
그렇게 MBC를 손에 넣으려는 세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보자는 취지로 9년 전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그 PD 수첩을 광우병 관련 PD 수첩하고 그 후에도 계속 PD 수첩에 계셨었나요? 제가 광우병 하고 나서 그때 CP였는데요. 보직 변경이 돼서 해임돼서 다른 데로 해임됐군요. 예, 그 전에는 뭐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2008년 광우병 보도 후에 이제 해임되시고 해임된 시점이 2011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그 보직 해임된 거는 그 해입니다. 2008년 4월 29일에 그 방송이 나갔고요. 한 6월, 7월쯤에 네. PD수첩 CP에서 해임돼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평 PD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보도 관련해서 공적인 어떤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을 그 고발 프로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공적 이익을 얻었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 원래 이제 저희는 그게 촛불 시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근데 이상해서 너무도 촉박하게 원래 광우병은 나이 먹은 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나이를 줄였던 것이 갑자기 저희는 이게 미국 가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풀어줄 때 30개월 정도는 지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늙은 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전 나이로 다 풀고 그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또 놀란 거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내장탕을 먹거든요. 그 소의 내장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내장을 버려요. 그거는 그냥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먹을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보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런 건 그리고 굴욕적인 외교였고 방역 지침도 어겼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자, 이상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네네. 저희는. 예.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후배들이 계속 그 PD 수첩을 그 제작했는데 2011년 경에 검사와 스폰서 네. 뭐 그런 프로를 최승호 PD가 당시 예, 했습니다. 그때 그 임무영 당시 검사가 예. 그 스폰서 관련해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그 당시에 나왔던 건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 개개인 검사 이름은 모르는데 예. 저는 모릅니다. 그건 뭐 취재팀이 했고 근데 그 당시 검사 스폰서라는 프로그램이 뭐 과연 PD 수첩밖에 할 수 없고 네. 예, 최근에도 그 관련한 어떤 접대와 관련된 자가 이번에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그 임무영 당시 검사의 접대 의혹이 사실이었다라는 증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 알고 놀랐습니다. 예, 우리 사무처장님 예. 이렇게 그 공직자 시절에 어떤 부당한 접대를 받은 사람이 박문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그 임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재척 사유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정확하게 입장은 아니시고. 예. 자, 그 과거에 감사원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감사를 할 때 채용 비리 감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됐는데 2019년도에 서울교통공사 감사 하면서 그 채용 과정에서 실증적인 그 상호 간의 경쟁력 검토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 그래서 당시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뭐 제가 관여한 감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지낸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간에 어떤 특정 학교에서는 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그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평가표를 작성하고 점수라는 공란으로 비워뒀다. 이렇게 해서 감사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을 때 그것도 역시 미리 특정인의 자녀를
선발할 것을 내정해서 다른 사람을 들러리로 세웠다 해가지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도 면접 절차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그 평정 절차, 그러니까 일체 생략된 채로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감사원 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2021년도에는 공모하고 공고하고 의견 수렴 갖고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KBS 면접은 8월 25일 날 했고 박문진의 경우는 8월 9일 날 하고 감사 선임을 8월 10일 날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MBC와 KBS를 별도로 면접을 했고 그 면접 결과를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서 최종 의결할 때 시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교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야당 회의실 찾아가야 한다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의 리모델링 지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 이거 집행하고 있나요? 보도 나온 게 맞나요? 뭐 대체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럼 예산은 예.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계획 잡았어요? 그 부분을 아직 네, 예. 그렇죠. 이분이 지금 직무대행인데 부위원장이 언제까지입니까? 누구의 보궐인가요? 이상인 전 부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 보궐- 임기가 예.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못 발표한 거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결한 게 보도자료 나온 게 2026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임기를 잘못 의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음에 14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82%가 방통위 2인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점인데요. 윤창현 위원장님, 이 방송기자협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의 뭐 KBS, MBC, SBS 지상파를 포함해서 일부 종편, JTBC, 뭐 MBN 등등 방송 기자들이 방송 저널리즘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뭐 조국신당을 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성향을 띤 기자들이 아니라 그냥 언론 현업 종사자들이 이 82% 방통인 2인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치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그 MBC 우리 들어가시고 윤창현 본부장 잠깐 나오시고요. 기자 여론조사 MBC 연합뉴스가 신뢰도 최상위라는 여론조사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걸로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는 파업을 대비한 집회를 합법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진행하시고 계시죠? 예, 그저께 예, 한 걸로 집회를- 알고 그 네.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어쨌든 그 방통위에서 위법적인 그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그 이사 선임된 이사들의 면면도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할 박문진 이사로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MBC 장악 중단, 박문진 선임 무효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 집회를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합원들 많이 분노하고 있고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MBC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1987년부터 노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파업이 만약에 된다면 몇 번째 파업이 됩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저- 수많은 파업들이 있었고요. 예.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뭐 파업을 하겠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맞서서 내부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1987년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 시절에 1992년 그리고 2010년, 2012년 네, 이은 17년에도 파업이 17년에 있었고요. 있었고요. 중간중간 사이에도 사이는 참 많은 파업들이 있었어요. 50일 이상 되는 대형 파업은 그 정도로 네네. 예상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MBC가 이렇게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은 공정한 보도, 그다음 사실 보도,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는 노력들이 다 총합돼서 형성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조합원들은 몇 명인가요? 서울의 조합원들은 1,100명 정도 가량 되고요. 지역 MBC 조합원까지 하면 1,900명 정도가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사무처장님,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로 등록 공모하신 분이 감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두 명이 산 적이 없으니까 이런 네. 일은 없죠. 감사를 공모해서 감사를 뽑지 이사를 공모했는데 예, 저는 잠시 신상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녹음기를 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3년 4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이 지연됐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법제처가 저의 부적격 사유를 심사한다며 7개월 7일 동안 저를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쯤 여권 관계자 측으로부터 방통위 업무에 협조하겠냐? 그러면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7일 제가 그만두기 전에 말하자면 여권 측으로 인식되는 인사로부터 그러니까 여야 협의로 여야 추천목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얌전히 있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방송 장악에는 협조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 방송 장악에 들러리도 서지 않을 것이며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도 방송 장악에 방통위가 들러리 서는데 위원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최영두 간사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목 2명을 훌륭한 인재를 검증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여당이 힘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틀어주세요. 녹음돼야 돼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민주당이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민주당 추천목 2명을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여당이 힘을 발휘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입니다. 왜 지난 2년간 그 추천할 기회도 민주당이 안 가졌는지 오히려 아쉽습니다. 그 얘기 붙이셔서 네.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편법으로. 저에 대해서 법제처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왜 법제처가 그런 판단을 미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법제처든 법원이든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자료는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저랑 알겠습니다. 저는 편법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만하시죠. 국회의원도 다 윤리 심사를 받습니다. 네.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는 취지인가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으로 제가 부적격이 아님을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 저도 억울해서 신상 발언 한번 했습니다. 윤창현 위원장 잠깐 나와주세요. 저 5분입니다. 네. 이번 KBS 이사로 선임된 분 중에 황성욱 이사가 네, 예.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아니 못하지만 그전 직함이 뭡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전 방심위 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스케줄상 보면 이분은 임기 전에 KBS 이사 공모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부적격인데다가 저는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2명이 토론 없이 투표했다입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핵심은 토론과 심사죠. 그렇습니다. 네, 그 토론과 심사, 실질적 심의 없는 이사 선임은 무효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세워주시고. 조성은 처장, 네. 조능희, 송요훈 두 응모자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기피 신청 대상은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죠? 과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동관 위원장과 몇 분이 있을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예가 많죠? 기피 신청 대상은 제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네, 자, 그렇게 예. 하죠.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죠? 이건 답해야죠. 표결 참여했죠? 세우세요. 그게 표결로 갔는지 어떤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답하세요.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건 아니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속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자, 김영관 기획조정관? 네. 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에 결정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참여했죠? 있습니다. 예. 조성은 처장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죠? 당일? 예, 그렇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참여를 안 했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되거든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 그러니까요. 예. 두 명이 결정했죠. 혼자서 결정할 두 수 분이 없죠. 하신 건 맞죠? 예. 네, 그러면 예.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결정에 참여했죠? 답하세요. 답할 때까지 세우세요. 네, 참여했죠? 하여튼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예. 참여했죠. 세워놓으세요. 참여했습니까? 안 아니 했습니까? 참여한 걸로 저는 기획조정관이 그렇게 기억하니까. 아니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참여했죠? 예 참여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아니 그냥 참여했죠. 답답해 죽겠어요. 이 답답해 죽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방통위 직원들의 답변을 보고 속이 터진다. 참여하면 한 거지 아니면 안 한 거지.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떻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여했죠? 이거는 이제 네 아니오로 답하라고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했다면 네, 참여 안 했다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하세요.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미회 과장 잠깐 앞으로 그냥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2017년 고삼석 위원 등이 있을 때 2인 구성인 방통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랬던 것 그때 같습니다. 중요 안건 의결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는 담당도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담당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김기석 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조성은 처장이 답해 보세요. 2017년 고삼석 위원 등 2인 구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의결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답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방통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방통위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자, 오늘은 진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일, 22일 2차, 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참고인 중에 오늘 김태규 증인의 미출석으로 인하여 답변을 못하신 증인들은 저희가 14일, 21일 증인 참고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